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연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달라면서 1년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고 있죠. 시위가 있을 때마다 운행 지연이 불가피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처음으로 무정차 통과라는 강수로 대응했습니다. 서울시의 예고 이후에 첫 실행에 옮긴 겁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멈추는 듯하던 열차는 갑자기 다시 속도를 내더니 곧바로 다음 역을 향해 떠납니다. 우리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무정차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장현 활동가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선을 지키는데 그냥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가 진짜로 무정차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앞으로도 언제든 강경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시위가 예고된 상태라서 상황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붕어빵의 계절입니다. 출출할 때 갓 나온 그 겉바속촉이라고 하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붕어빵 하나 손에 딱 쥐는 그 맛.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붕세권이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붕어빵을 살 수 있는 권역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마니아층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붕어빵 가게를 보기가 흔치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던 붕어빵 가게는 왜 다 사라졌을까? 이유를 들여다봤어요. 맛도 맛이지만 가벼운 주머니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이 붕어빵의 매력이었는데요. 역시나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붕어빵 하면 팥소가 떠오르시죠? 붉은 팥 800g은 5년 전보다 100%가 올랐고요. 밀가루 1kg 가격은 5년 전보다 47%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붕어빵 주재료 5가지 가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 4-5마리는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고요. 이제는 1,000원에 한두 마리, 2,000원에 3마리도 어색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지겹게도 끈질기고 지독하게도 참 쓸쓸합니다. 가족, 지인과 떨어져 살다가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고독사인데요. 꾸준히 늘어서 5년 사이에 무려 40%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1.1%에 달합니다. 살아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외로운 이들의 죽음. 그동안 무연고 사망 등으로 추정만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현황이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살펴볼게요. 신윤정 기자입니다. 고독사는 가족 등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5.3배나 됐는데 특히 5,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건강관리나 가사노동에 익숙치 않고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고독사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50대, 60대, 40대에서 오히려 고독사가 좀 많이 나타나는 남성들의 그 한참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젊은 층 고독사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아 정신, 심리 상담 등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고독사가 증가한 건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 구성원 간 결속력이 약해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독사 예방만을 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신규 인력을 좀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기존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팀의 간호사 업무들을 좀 기존에 있는 그 사각지대 발굴이나 감기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도 비상이고 계절 독감도 함께 유행하면서 감기약 부족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약사들의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긴급 생산 명령이 내려진 품목은 흔히 타이레놀로 알려진 해열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약국 판매용인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는 조제용 알약 650mg짜리입니다.
식약처는 이 약품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 수입 명령을 내렸습니다.